노후 준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요양보호사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생활지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비슷하지만 근무 시간이 적고 업무 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힘든 요양보호사 말고 생활지원사 해라 라는 글이나 영상이 꽤 많은데요. 팽팽하게 의견이 나뉩니다. 오늘은 이 두 직업의 단점들을 비교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직업이 뭔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쌩쌩한 구직자 여러분, 장생TV의 장생입니다. 먼저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신체적으로 아픈 분들을 돌보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생활지원사라는 이름 그대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복지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가져다 드린다던가 산책 및 말벗을 해드리는 정도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14명에서 18명 정도를 케어하게 되는데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나이 드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일을 시작하면 일은 오후에는 끝나기 때문에 주부 또는 5060 이상 장년층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요양보호사의 경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청결 관리를 비롯하여 화장실 이동 및 용변 처리 등이 대표적인 업무이고요. 어르신들의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등 신체 기능적 유지를 위한 문화활동을 도와주신다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돕기도 합니다. 방문을 하는 경우 장복이나 은행 업무 등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이 가사활동을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지원사는 아직 요양 전 단계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고 요양보호사는 요양이 필요한 아픈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강도 비교. 우선 요양보호사에 대한 흔한 편견이 있죠. 요양보호사는 빡세다 라는 편견인데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문 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에 비해 특히 요양원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요양원이 유독 힘든 이유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체적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욕창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드려야 하고 기저귀 케어, 목욕이나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에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됩니다. 또 주주, 야야, 비비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틀은 주간, 이틀은 야간, 이틀은 휴무 형태의 교대 근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근무 형태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활지원사의 업무 강도는 어떨까요? 생활지원사는 주 5일, 하루 5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 비해 근무 시간이 짧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정한 스케줄로 일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분들도 체력적인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정리하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보다는 생활지원사의 일반적인 업무 강도가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여 비교. 힘든 일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올해 기준 월 190만원, 요양원의 경우 이보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22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올해 기준 최저시급 수준으로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을 포함 약 11,500원 정도입니다. 2023년에는 약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로 오를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어떤 등급의 어르신을 케어하느냐에 따라 시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직하실 때 꼭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사의 월 급여는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이보다는 약간 많아지겠지만 하루 5시간만 근무하다 보니 요양보호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업무 강도도 낮고 적게 일하고 시급은 비슷한 생활지원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활지원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경우 1년 단위로 모집,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계약직이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이 되고 휴가, 퇴직금도 제공이 되지만 1년 계약직이다 보니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보통 11월에서 12월이면 많이 모집을 하는데 해당 시기가 지나면 아무래도 상시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이 생겼을 때 추가 모집을 하긴 하지만 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워크넷에서 공고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지원사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노인 돌봄 경험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을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적더라도 시간 여유가 있는 분, 자격증은 없지만 노인 돌봄의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이라면 생활지원사를 추천합니다. 나이, 학력, 자격증 보유 여부 모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 접근성이 높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긴 하지만 없더라도 노인 돌봄 경력이라던가 운전면허증,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면 합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근무 시간이 길더라도 높은 급여를 선호하시는 분, 자격증을 취득해 이후 안정된 취업을 원하시는 분, 이런 분이라면 요양보호사를 더 추천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교육비가 들지만 이는 내일 배운 카드를 활용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많은 분들께서 노후 준비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은 성별,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자격 시험의 합격 여부로만 결정이 됩니다. 고졸 이하여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3년 오늘 영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람된 일자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장생TV였습니다.